네, 오늘은 인포겐, 오랜만에 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인포겐이라고 하는 좀 더 재밌는 겐, 색다른 겐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페이퍼를 레퍼런스해서 작성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겐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C겐과 AC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성기에 출력을 제어할 수가 있었어요. mnist다 라고 하면은 0을 만들어줘, 1을 만들어줘, 9를 만들어줘, 이런 거 명령이 가능했던 거죠. 원하는 숫자를 우리가 생성할 수 있었는데, 원하는 숫자는 만들 수 있되 출력의 피처들을 제어할 수는 없었어요. 이 피처라는 건 이제 특성으로서 선의 굵기, 글씨의 기울임 정도, 글씨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출력의 특성을 지정할 수 있는 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인포겐을 포함한 분해된 표현 겐입니다. 분해된 표현이란 무엇인가? 피처라는 건 말 그대로 특성인데, 예를 들어 사람 얼굴로 해볼게요. 피부색, 눈동자 색깔, 표정, 아니면 성별 이런 거 전부 다 특성이 되죠. 근데 지금까지 공부한 겐으로는 이런 특성을 지정할 수가 없었어요. 특성을 생성기에 요청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생성기에 넣는 인풋은 단순히 그냥 노이즈였고, 균등 분포에서 샘플링해서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미지가 생성이 됐죠. 노이즈 안에 이렇게 막 얽혀있는 특정의 코드들, 이 코드라는 건 의미를 가진 벡터입니다. 이 잠재 코드를 얽혀있는 걸 다 풀어서 분해된 표현으로 넣어줄 수가 있다면 우리가 특성을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인포겐은 출발을 해요.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쉬운데, 위에가 우리 일반적인 겐, 노이즈만 그냥 인풋으로 들어갔죠. 코드가 막 얽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스킨에 해당하고, 젠더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젠더에 해당하고, 눈 색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해당하고, 서로 벡터가 얽혀 있고, 코드가 이렇게 제대로 잘 돼 있지 않으니까 해석도 불가능할 뿐더러 제어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걸 분해된 표현으로 표현을 하면은 해석 가능한 구분된 코드들 부분은 요거는 스킨에 해당되는 거, 요건 표정에 해당되는 거, 요건 젠더, 요건 눈 색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바꿔줌으로써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죠. 특성을. 우리 생성기 G에 대해서 원래 생성기에는 랜덤 노이즈 G만 들어갔습니다. C겐이나 AC겐이나 이런 거에는 컨디션도 들어갔었죠. 클래스 뭘 만들어라, 클래스 혹은 조건, 컨디션이 들어갔었는데, C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피처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잠재 코드들이 다 인풋으로 들어간다 라고 고려를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인포겐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알아야 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상호 정보량이라는 거고요. 정보 이론에서 상호 정보량이라고 하는 거는 엔트로피 H에 대해서 상호 정보량 I 혹은 MI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Y가 관측됐을 때 X로부터 사라지는 엔트로피의 양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인포겐에서는 상호 정보량이 최대화되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식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 양수고 양수니까 얘가 작아야지만 얘가 최대가 될 거잖아요. 얘가 작도록 함, 생성된 출력에 대해서 잠재 코드가 불확실성이 낮아야 된다, 원하는 바, 생각하는 바가 그대로 잘 매칭이 된다 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저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손실함수에 넣어주면 되겠죠. 저러한 컨디션을. 우선 기본 겐 복습 한번 해보죠. 판별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미지 X에 대해서는 1에 가깝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생성기가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에 대해선 0에 가깝게 판단을 해야 1에서 뺐을 때 1이 나와서 얘 역시 최소가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죠. 생성기 역시 똑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판별기를 잘 속인다. 내가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 판별기가 1로 판단하도록 한다. 마이너스 붙으면 제일 최소화가 되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손실함수입니다. 상호 정보량이라고 했던 제약 조건을 덧붙여 줍니다. 최대화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전체적인 손실을 최소화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실제 인포겐 구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실제 구현에서는 저런 상호 정보량 계산이 어렵다는 겁니다. 상호 정보량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사후 분포의 계산이 필요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 계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요. 되게 어렵게 됩니다. 직접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겠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회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우회를 하냐면 로어 바운드를 구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문제됐던 게 얘니까 얘 대신에 보조적 분포 Q를 사용하자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 P를 근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식이 있는데, 저 식을 쭉 전개하고 본 페이퍼에는 모든 증명이 다 돼 있는데 생략하도록 할게요. 전개 후에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등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li는 바로 이거다. 그럼 제가 뭐냐? 중요한 건 PC bar x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문제가 그럼 어떻게 바뀌었느냐? G에 대해서 Q를 최대화하는 문제로 바뀌었으니까 G에 대해서 뭐를 최대화하는 문제, 이런 거는 겐 학습에 포함시키기가 되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Q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보조신경망을 하나 더 활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형태로 우리가 Q를 학습하면서 활용을 하게 되겠죠. 이 보조신경망을 마지막 계층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량 증가 자체는 되게 얼마 없어요. 마지막 층에만 추가가 되니까 훈련 시간에도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런 강점이 또 인포겐은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좀 더 쉬운데, 우리 기본 겐 다이어그램은 이렇죠. 노이즈로부터 생성기가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페이크와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 판별기는 판단을 하는 거고, 인포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Q가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인포에 관련된 거. Q가 바로 손실을 하나 더 뽑아내게 됩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인포겐을 통해서 가짜 이미지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지냐, 얼마나 원하는 바를 잘 표현할 수 있느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MNIST 같은 경우에 클래스에 관련된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조정해서 봤더니 잘 조정되더라, 클래스 분류 잘하더라 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각도죠. 로테이션 정도. 얘는 두께, 선의 두께, 얇게 해라 두껍게 해라 이런 거 잘 특성이 조절되더라 라는 걸 결과로 알 수 있고요. 얘는 이제 3D 페이스 같은 경우인데, 포즈 우리가 인풋으로 넣어줘서 원하는 특성 포즈를 뽑아낼 수도 있고, 엘리베이션 이런 각도 특성이죠. 이 역시. 게다가 빛의 정도 특성이고, 뭐 넓고 좁고 정도 다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의자 같은 예시도 있는데, 의자는 좀 재밌는 이제 요소가 있어요.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도를 잘 조정합니다. 원하는 각도로 우리가 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데, 너비를 옵션으로 줬더니 처음엔 소파로 시작을 했는데 너비가 점점 좁아지니까 의자로 바뀌는,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이런 양상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너비가 넓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소파인 경우가 많고, 너비가 좁으면 일반적으로 의자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게 자연스럽게 학습 과정에서 습득이 됐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셀럽 A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겐을 한 건데, 뭐 포즈 당연하고, 안경 있고 없고 우리가 특성으로 다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헤어스타일, 감정 전부 다 특성이죠. 결국에는 인포겐은 비지도적이고 해석 가능한 그런 학습을 수행을 했고요. 겐에서 아주 작은 정도만의 연산을 마지막 층에서만 하나 더 추가 연산을 했으면 됐기 때문에 아주 작은 연산만을 추가로 요구한다, 뭐 이런 강점들이 있었고요. 결과 역시 잘 나왔죠. 우리가 특성 막 조정할 수 있었고, 비단 겐뿐만 아니라 변분 오토 인코더라던가 이런 데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퓨처웍이다 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였던 이런 기법들, 그 다음 인포겐 그 자체는 계층별로 있을 수 있는 잠재 표현 뭐 그런 걸 학습하거나, 코드 자체를 더 나은 걸 활용해 가지고 뭐 세미지도 학습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고차원의 데이터를 디스커버리 할 수 있는 툴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로 얘기를 하면서 페이퍼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포겐을 살펴봤고요. 재밌는 그런 겐들 하나하나씩 마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유바, 룩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